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드림메이커 직쿠퍼 김영길입니다. 네, 성공 스토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조금 알아보고요. 또 저는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켰고 또 행동을 변화시켜서 결국 이렇게 성공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제 삶을 조금 들려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15년도 3월달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참고해 볼까요? 먼저 우주가 탄생해야지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죠. 우주가 생성될 확률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 지구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또 거기다가 지구의 생명체가 생겨야 됩니다. 거기다가 인간이 또 태어나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져야 되죠, 지구에. 거기다가 또 나의 부모님이 태어날 확률을 곱하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수없는 시도를 통해서 나를 구성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날 확률을 곱해야 돼요. 이래 우리가 사정할 때 정자의 개수는요 2억 마리에서 한 3억 마리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게 한 번만에 착상이 되느냐? 아니요. 피임이라든지 콘돔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 조건들을 뚫고 착상이 돼야 되고요. 그게 수십 분 만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수백 번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잉태를 합니다. 그러면 수백 번의 정자의 개수를 곱하잖아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수백억 마리의 그 많은 정자들 중에서 한 마리가 여러분이고 저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확률을 뚫고 수백억 분의 1을 뚫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제 나의 부모님이 태어날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럼 나의 부모님이 태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나의 부모님을 탄생시킨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분들도 수백억 분의 그런 그 시기를 통해서 수백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탄생하셔야지 우리 부모님이 태어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날 확률을 구해야 돼요. 또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낳은 분들의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외정조 할머니, 외정조 할아버지가 탄생될 확률을 또 구해야 돼요. 그분들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탄생하신 거고요. 그러면 정조부, 정조모가 태어나고 만나서 결혼하고 할아버지를 낳을 확률을 구해야 되면 정조부, 정조모, 외정조부, 외정조모의 탄생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또 탄생되고 결혼하고 그 시기를 통해서 또 정조 할아버지를 낳아야 되고 또 우리 할머니의 또 양쪽, 이걸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사람이 탄생한 그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수만 년의, 수십만 년의 기간 중에서요 단 하나의 오차라도 생기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기적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이 생겨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지구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명체가 있어요. 미생물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그 1000만 종 중에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탄생할 확률을 또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만들어질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요거 넘어가 버릴게요. 다 했으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은하계네요.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는요, 별의 개수가 몇 개냐면 5천억 개가 있대요. 5천억 개. 5천억 개 별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지구가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별은 자체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내는, 그리고 항성을 거느린 그런 존재를 별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별이에요.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태양이 별입니다. 지구는 그냥 항성이에요. 근데 태양처럼 빛을 내면서 별처럼 반짝이는 게 우리 은하계에 5천억 개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넘는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의 개수는요, 1,000억 개 곱하기 5천억 개 내지는 최소 1,000억 개를 곱해야 된다는 거죠. 미니멈으로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이라는 그 별들 중에요, 그 별들이 가진 항성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지구가 탄생될 확률은 그 확률이 반영이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믿기지 않으실 거고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고 여기 밖에 나가서 엄지손톱으로 화단흙을 살짝 묻히고요, 왼손바닥에 이렇게 좀 떨고요. 그리고 그 양을 한번 보세요. 그 양과 지구 전체 흙을 비교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할 확률을 뚫고 태어나신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기적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의 확률을 뚫고 태어났는데 대충 살다 간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태어난 데는요, 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내재된 60쪽의 세포 그 속에는요, DNA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다 가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닌데 그냥 살다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냥 태어났지만 그냥 살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제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저 되게 우량아였어요. 제가 태어났더니 굉장히 시골에요, 밭농사 지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고요. 그것도 장담으로. 그리고 이건 초등학교, 음악 소리 조금만 줄여봐 주세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어디 앉아 있냐면 여기 앉아 있어요. 아, 이 못된 놈들. 동네 오른쪽에는 개울이 흐르고요, 뒷동산에 올라가면 머루, 다래, 뭐 각종 그 들판에 산에 그 자라는 얼음 같은 거 아세요? 얼음 이렇게 쫙 쪼개진 바나나 같은, 네, 하얀 거, 그런 것들이 널려 있었고요. 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는 노는데 너무 행복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밤이 싫었어요. 빨리 다음날 아침만 밝아라라고. 그러면 친구들과 마음껏 들판을 뛰놀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사진기가 없던 시절이었죠. 네, 누군가가 사진기를 들고 와서 우리 사남매를 찍어줬네요. 네, 뒤에 있는 게 누나고요, 오른쪽이 김금조, 왼쪽이 김은조, 그 뒤에 누나는 김옥조입니다. 옥조, 금조, 은조. 이름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저 복장이요, 이게 겨울에 예쁘다 의상실하고 예쁘다 양품점이 보이는데요, 그 당시 시골에 양품점, 양장점이 막 도입되던 시기에 저희 이모가 양장점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밭농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양품점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자, 여기 김문조 사장님의 바지는요, 지금 좀 어두운데요, 완전히 낡아 빠졌습니다. 위에 입고 있는 저 동그란 저고리가 달린 저 옷은요, 누나가 입던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입던 걸 제가 입었고요. 제가 입던 걸 김금조에게 물려줬고요. 그걸 다시 물려받아서 김문조 사장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 누나가 안고 있는 저 아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김성년 사장입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죠. 이렇게 너무 즐겁게 어린 시절을 숨바꼭질, 깡통짜기, 불깡통 돌리기, 뭐 말타기, 말대라고 아세요? 자치기, 그런 걸 하면서 놀았고요. 딸기서리, 수박서리, 배서리, 단감서리, 밀서리 등등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언제까지 놀았냐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마냥 놀기만 했습니다. 그냥 계속 놀았어요. 노는 게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서울에서 한 명이 전학을 왔는데 제 짝지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말투가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투를 쓸 수 있지? 근데 얘는요, 얼굴도 엄청 하얘요. 우리는 밖에 뛰어논다고 얼굴이 다 새카만데 얘는 백인 같아요. 남자애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또 신기하게 점심시간이 되면 우유를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우유를 먹으면 얼굴이 하얘지는구나 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루는 이런 장난감을 들고 온 겁니다. 제 짝지였거든요. 이 장난감은 뒤로 당겼다 놓으면 이런 게 아니고요, 뒤로 당겼다 놓으면 앞으로 윙 하고 가는 오토바이였어요. 그걸 가지고 놀고 싶은데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전부 다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이걸 막 서로 뺏어 가버리면서 정작 짝지인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난생 처음 돈 때문에 생긴 우울감을 맛보게 됩니다. 마냥 즐겁게 놀고 신나게 뛰어놀던 제가, 아, 우리 집은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 저런 걸 나는 가질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우울감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계속 놀았죠, 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고2 말쯤에 제가 첫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아이가 국문학과를 간대요. 그래서 갑자기 목표가 생겼어요. 고3 때 1년간 죽자사자 공부합니다. 1년간 정말 죽자사자 했더니 울산대 국문학과에 합격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울산대 국문학과에 입학을 해서 도요토예프스키, 괴테, 칸트, 릴케, 하이네 등등 그런 문학적인 어떤 역사가들, 철학가들과 시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당구, 바둑, 기타, 볼링, 포커, 잡기라는 잡기는 싹 다 하면서 대학 생활을 정말 또 놉니다. 계속 놀았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조금 철이 들고요. 그리고 4학년 때 되니까 슬며시 취업이 걱정되더라고요. 취업 준비를 한다고 독서실에 들락거리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신문사에 이제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입사하고 한 3개월 만에 그 신문사가 부도가 나요. 울산 매일신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들어간 곳은 학습지 회사였어요. 그렇게 학습지에 들어가서 1년 만에 계장, 2년 만에 소장, 3년 만에 국장, 4년 만에 지역국장 이러면서 울산 지역 책임자가 됐고요. 그때 제가 그 선불요금 통신 다단계 회사인 NR땡을 만나요.
그런데 몇 개월 하면서요,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고 그걸 접습니다. 그리고는 다단계 그러면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고요. 11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이도 가졌지만 집을 못 샀어요. 아무리 직장 생활에서는 돈을 벌어도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니까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모아서 집을 구매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답이 아니구나 인생에 라고 깨닫고요. 2005년도에 창업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새집 정국이라는 사업을 해요. 이렇게 울산지사로 출발했고요. 세상은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홍보하는데 저한테는 단 한 건의 공사 문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공동구매 업체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다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그런지 몰랐어요. 너무 순진했어요. 그런데 약 1년여 주구장창 노력을 하면서 우리도 먹고 살자고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이러면서 노력한 결과 결국 공동구매 업체로 한번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일이 많아졌고요. 하루에 12시간, 16시간 일을 하면서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반여 했더니 창업할 때 빚을 들었던 빚도 청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돈도 은행에 굉장히 차곡차곡 쌓이게 됐어요. 그렇게 2년 반 정도 벌고 났더니 이제 한 3년만 더 이렇게 고생하면 건물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천연벽지 카이스트 브랜드 천연벽지 회사가 출범할 때 제가 등기사로 참여를 하죠. 근데 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대나 어쨌대나 9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밥 먹으면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불과 6개월 만에 한국의 수많은 건설사들이 도산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한국 경제는 마비 상태가 되고 경기 하락기로 접어들면서 입주가 줄어들게 되고 제가 투자한 천연벽지 회사는 부도가 나면서 망하게 되면서 저는 다시 가난뱅이가 됐어요. 꿈은 물거품이 됐고요. 그래서 또 뭘 하냐면 이동건 선상곱창 아시는 분 계시죠? 대구에서 오신 분들 선상 구미 쪽에는 다 아실 거예요. 울산에 이런 가게가 없는 거예요. 대구에 출장 다니면서 먹어본 맛집이었는데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빌고 빌어서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창업을 해요. 그러면서 장사를 합니다. 한 2년 반 동안 돈을 잘 벌었어요. 또 손님도 꽤 왔고요. 단골도 많이 생겼고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9시 뉴스에서 어느 날 곱창을 세제로 씻는다나 어쩐다나 이런 제기랄 된장 헐이죠. 완전히 우리 아이가 먹는데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 뭐 해요? 이미 손님은 다 빠져나가고 있고 70%가 떨어져 나가고요. 다시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5년여 식당을 하다가 또 태국 마사지를 오픈합니다. 타이 마사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재밌었어요. 제가 일을 그렇게 식당에서 할 때 16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어요. 식당 장사는 새벽까지 했거든요. 주말도 없었고 일요일도 없었고 심지어 설날에도 제사 지내고 산소 갔다가 오후 3시에 문을 열곤 했었습니다. 왜? 월세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5년을 하다가 이걸 차렸는데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 3개월 만에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소득이 나오면서요. 저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제가 피곤하면 마사지 받고요. 발도 제가 안 씻었습니다. 심지어. 왕처럼 그렇게 타이 마사지를 경영을 할 때 한 1년 반쯤 지났습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된다, 돈이 된다는 정보가 퍼지니까 수많은 업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울산에 1년 반 만에 35개가 생겨버립니다. 제 소득은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와, 자영업이란 게 이게 정말 나의 노력과는 무관하고 사회적인 마켓 컨디션 변화에 따라서 너무나 좌지우지되고 정말 여기도 답이 없다라는 걸 절감하면서 만약에 타이 마사지를 접으면 뭘 하지? 라고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거 다 디자인 제가 했어요. 이것도 태국에서 공수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후불 통신이 아니라
선불요금 통신 다단계 H땡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이건 합리적이구나. 후불은 한국과 맞지 않아. 그래, 선불이 맞아.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고요.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2년여 전업으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계속 찜질방을 자가면서 멤버들을 구축해 나갔고요. 2년여 뛰면서 많은 걸 배우고 네트워크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300만 원 들여서 미국의 세미나에 참여했고요. 그랜드 캐년 가서 그때 찍은 사진들이네요. 그렇지만 2년여 하다가 제가 느꼈습니다. 아, 네트워크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식당을 할 때와 타이 마사지를 할 때 그 도구의 차이 때문에 많은 결과의 차이가 있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분명 도구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걸 저는 점점 알아가고 있었고요. 저의 성공과는 맞지 않는 도구라는 걸 제가 절감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만난 회사가 무독성 생필품 아이템인 C땡이라는 회사였어요. 한 5, 6개월 정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영업으로 걸려서 인허가가 나지 않고 오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적고요. 또 인터넷 서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구글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내리땡이라는 회사를 발견하게 돼요. 전 세계 다이렉트 셀링 뉴스 DSN 랭킹에 3년 만에 40위에 랭킹이 되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의 직급처럼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재구매율 90%가 넘는 통계를 ABC 방송에서 보게 되면서 이 회사가 만약에 한국에 온다면 정말 나에겐 기회가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한국에 2015년 4월에 이제 라이센스를 받았고요. 제가 4월 8일 날 라이센스 나온 다음 날 그걸 사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죠. 방랑자처럼. 집에는 그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가고요. 계속 찜질방을 자가면서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5개월 뛰었더니요. 산하 조직이 10,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5개월 만에 제가 5스타 내셔널 마케팅 디렉터, 발음 괜찮죠? 최고 직급자 타이틀을 안게 되고요. 한 달 소득을 6,000씩 받게 됩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성공한 줄 알았어요. 미국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제 사진도 걸리고요.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요. 그런데 가격 대비 가성비라 그러죠. 네,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고 한국 통과하면서 물성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쉽게도 정말 정성을 들였던 두 번째 아이템을 또 내려놓게 되죠. 왠지 아세요? 직급 때문이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찬호 마스터를 만나 뵙게 되고요. 한 달여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회사의 타이틀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고요. 거기서 소득이 저는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투슈타는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월 약 한 2천만 원 가까운 소득을 받고 있을 때 직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굉장히 고민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진짜 바라던 진짜 네트워크의 본질을 추구하는 회사가 이 회사라는 걸요.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득템 직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첫 세미나 때 멘토스 그룹이었죠. 그때는 비전 그룹이 잉태하기 전이었습니다. 한 20여 명의 파트너와 함께 첫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팀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7월 15일 날 제가 스타트하게 되고 2016년 7월 15일이죠. 보름 만에 92명을 가입을 시켰고요. 8월 달에는 161명을, 9월 달에는 192명을, 10월 달에는 380명을 만들어내면서 폭발적인 팀의 성장을 일궈냅니다. 그러면서 비전그룹의 한 개 축으로 자리 잡게 됐죠. 현재는 2명의 블루다이아, 2명의 다이아몬드, 5명의 에메랄드, 그리고 약 24명의 루비, 그리고 54명의 사파이어, 브론즈, 실버, 골드까지 하면 약 한 그 세 직급만 1,000명 정도의 멤버들이 직급자들이 탄생한 비전그룹의 중요한 팀으로 성장하게 된 게 저희 월드 직쿠퍼 팀입니다.
물리학 용어에 보면 크리티컬 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임계치라고 부르죠. 물을 계속 불로 이렇게 끓이다 보면 언젠가 끓습니다. 그 끓는 점을 얘기하죠. 갑자기 끓어 넘칩니다. 그렇게 저는 네트워크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크리티컬 매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임계치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인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고요. 멤버십을 늘려나가는 과정에 레버리지 효과로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요. 그 임계치를 통과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공이라는 걸 맛보게 될 텐데요. 어떤 모멘텀이란 건 그 임계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이란 게 나의 팀이 성장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정체가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온도, 열정을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 다시 모멘텀은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쿠비라는 회사는요, 너무나 대단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원래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속에 좋은 배움이 있다면요, 그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쿠비 너무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합류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직 이 모멘텀이라는 걸 멈추시면 안 돼요. 5톤짜리 쇠구슬이 있어요. 이놈을 굴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처음에는 안간 힘을 써도요, 얼마 안 굴러갑니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같은 힘입니다. 그 힘이 그 힘이에요. 처음엔 밀던 그 힘이요, 마지막 밀던 그 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밀다 보면요, 이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반 바퀴 구르죠. 한 바퀴 구르죠. 두 바퀴, 세 바퀴, 10바퀴, 100바퀴 구르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렇게 굴러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손가락으로 밀어도요,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게 저절로 굴러가는 시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원리가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밀다가 좀 지쳤다고,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다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멈춘다? 그러면 이건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영업을 하다가 만약에 그걸 망하게 되면요, 그냥 뭐 집을 한 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쿠비라는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만나서 노력을 하다가 멈춘다고요? 그건 내 미래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도구는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태어난 확률처럼, 제가 지쿠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 각자가 지쿠를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스폰서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폰서의 스폰서는 누구십니까? 그 스폰서를 소개한 스폰서는 누구십니까? 그 하나의 라인에요, 하나만 더 떨어져도 여러분 지쿠 못 만나요.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도구를 만나서 대충 한다? 그건 대충 살다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살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모멘텀을 멈추시면 안 돼요. 노력이란 건요, 꾸준하게 불이 지피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겨울에 땅속에 그 많은 생명체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 모멘텀을 멈추는 순간 그 씨앗들은 모두 전멸되어 얼어 죽어버리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눈에 보이지 않지? 왜 뭔 결과가 안 나오지? 조바심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다들 똑같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봄이라는 때 찾아올 수 있는 그 싹을 틔우는 그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운이란 걸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멘텀이 일어나게 되고요, 폭발적인 성장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평화로움, 자유로움, 그리고 행복이라는 그 큰 걸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는 도구, 바로 그게 지쿠비라는 거죠. 이놈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직급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진 않나요?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야 돼요. 저는 개척을 통해서 성공하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신 거거든요. 왜냐면요, 직급에 대한 열정과 확신의 지수가 여러분의 평균치를요 2배, 3배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 도구가 내 삶을 바꿔줄 도구고 이건 내 삶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제대로만 한다면 완벽하게 인생이 바뀔 거다라는 믿음과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전달할 때, 개척을 할 때 대충 안 합니다. 안 나가더라고요. 미용실 들어가서 아까 우리 먼저 말씀하신 우리 사장님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왜? 너무 좋기 때문에. 도구가 틀리면요 그렇게 하면 민폐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도구는요 민폐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뭘로?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이 어느 날 생각이 바뀌는데요, 생각이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한 5분 만에 사람의 생각은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진 정말 대단한 회사를 만난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서정훈이라는 분이 지구상에 태어났고 그분이 또 어떻게 성장해서 이런 제너럴 바이오 회사를 만들었고 또 직급을 만들었고, 그리고 직급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출범하게 되었는지, 저는 그분의 인생을 함께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 또한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분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제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이런 도구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모든 삶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 같은 삶에 기적 같은 도구를 만나서 대충 하시면 안 되겠어요. 몰입하시고요. 우리는 앞으로 2년 3년 정도 함께 갈 겁니다. 직구라 회사가 한국에서 1위를 넘어서 전 세계 최고의 직접 판매 회사가 될 거예요. 그 중심점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거든요. 비전 그룹 속에서 우리 함께 꿈을 꾸고 한 2년, 3년 후에 완전한 인생의 변화를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